예, 안녕하세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월요일 날 저녁, 우리 시간 기준 화요일 날 오전, 오전 한 11시, 12시, 이때 아주 세계적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랑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예, 이게 말하자면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건데, 우리가 대선에 매몰돼 있어갖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대선판하고도 사실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달러에 연동하는 암호화폐 법률안이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편으로 글로벌 금융 지배력을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달러 가치를 약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경제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친중 반미 대통령 뽑으면은 대가를 좀 많이 치르고요. 한미동맹 대통령 뽑으면 위대한 기회가 옵니다. 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9일 밤 현지 시간 미 상원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역사적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미국에 육성하는 미국 정부가 안정코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는 고정환율, 그러니까 1대1, 달러와 1대1 가치로 이렇게 교환될 수 있는 달러 연동 암호화폐입니다. 달러 패깅 암호화폐입니다. 달러 팩트 크립토커런시입니다. 현재는 이제 상원을 통과한 상태예요. 그래서 S394번 법률안이죠. 통과했어요. 그런데 통과할 때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에서 한 3분의 1쯤이 동조를 해줬기 때문에 하원도 바로 통과될 겁니다. 암호화폐를 중앙은행 통화와 고정환율로 연동시키는 방식을 법률로 보장하고 강제하는 방식은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게 획기적 사건이에요. 공식 명칭은 미 연방 안정코인 국가혁신 촉진 확립법, 지니어스법이라 그래요.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 Coins. 그래서 지니어스법이라 그럽니다. 약어로. 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달러랑 고정환율로 1대1 이런 식으로 연동하는 그런 암호화폐가 그동안 없었냐? 있었습니다. 이미 서클이라는 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이더리움 ERC20 토큰입니다. 이건 고정환율을 과정환율이라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고정환율 달러 연동. 이걸 US 달러 컨버전인가 그래서 USDC라고 불러요. 고정환율 달러 연동 암호화폐로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상상해가지고 그렇게 게임을 만든 거야. 근데 이번에 법률에 의해서 이것에 관한 규제, 이것에 관한 촉진이 제도화된 겁니다. 제도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같은 혁신을 제도화할 때는 생태계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생태계는 생짜배기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백모가 그런 짓 잘하는데 백지 꺼내갖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이건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국가 차원의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그 제도의 본질이 이미 법률에 의해서 뒷받침되기 전에 자연 발생적으로 혹은 시장에서 혹은 그 법에 의해서 보장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되고 시도돼 왔었어요. 어느 게 제일 좋아요. 요번도 똑같습니다. 안정코인도, 스테이블 코인도. 이게 세 종류로 구성이 된 생태계인데 지난 몇 년 동안 실험적으로 이미 시도가 돼 왔어. 이 생태계가. 이걸 요번에 제도화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종류의 플레이어들이야? 안정코인 발행 회사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이슈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갖고 사람들끼리 교환하잖아. 어디다 대금을 보내고. 그 교환하고 대금 보내는 건 블록체인 플랫폼 회사예요. 그래서 그 코인이 돌아다니다가 어떤 지점에 가면 내가 달러랑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달러 환전 게이트웨이 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코인을 코인을 찍어내는데 돈을 발행하는데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그 다음에 그거를 교환하는 장소, 교환하는 네트워크, 그건 블록체인. 그 다음에
그랬다가 이게 달러랑 이걸 내가 환전하고 싶어. 그러면 달러 환전 게이트웨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플레이어가. 이거 법률적으로 보장이 됐다고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지니어스법, 즉 안정코인법은 안전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스테이블이니까, 세이프가 아니니까. 안정코인법은 발행회사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발행회사에 대한, 왜냐면 여기가 나중에 그 달러와 환전할 때 그 재원이 발행회사 쪽에서 가져가니까. 이 게이트웨이 회사들이 발행회사에 가서 바꿔올 거 아니에요. 코인과 달러를. 발행회사에 대한 인허가 조건과 달러 교환 준비자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읽다 보면 굉장히 안정돼 있어. 안전해요. 안전코인 아무나 발행 못해요. 백모 같은 사람이 이거 안전코인이에요. 미국 가서 그랬다가 그냥 연방법 위반으로 남은 여생 콩밥을 먹어도 부족해서 100년쯤 더 살면서 최장수하면서 콩밥 먹어야 됩니다. 네. 일단 은행. 그 다음에 별도의 인허가를 받은 기관. 인허가 기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은 기관. 주도 이 코인 발행을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재명이 얼마나 웃겨. 지금 이런 거를 남들은 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미국이랑 같이 가줘야 돼. 어떻게. 왜냐면 거기가 금융센터에서 이걸 저질러 나갔고 우린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할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지방정부 지역화폐 발행이요. 그 낙전 먹으려고. 그거 다 저기 그 친중 카르텔 좌빨 애들 그 네트워크 끼어들어서 먹는 게임이에요. 그 다음에 달러 교환 준비자산. 한번 보세요. 달러. 당연히 달러 교환해야 되니까 달러. 혹은 적금도 안 돼. 정기예금도 안 돼. 보통예금. 그러니까 바로 신청하면 바로 현금 뽑을 수 있는 보통예금 자산. 연방채권이요. 장기 안 돼. 3개월 이내짜리만 돼. 93일. 그럼 장기도 살 수 있어. 3년짜리. 근데 자녀 만기가 90일 이내만 남은 거야 돼. 그러니까 3년짜리 연방채권인데 자녀 만기가 예를 들어서 2025년 7월이야. 그럼 자녀 만기 지금 한 60일밖에 안 남은 거잖아. 40일이나. 예, 그런 걸 사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제가 잘 몰라서 이걸 좀 아시는 분들은 제 이 번역을 보고 좀 웃으실 텐데 아무튼 뜻은 대충 이런 것 같아요. 눈치껏 때려보니까. 90일 단기 연방채권에 대한 최대 7일 환매 옵션권. 그러니까 이게 그 금융상품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방채권을 내가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그 바이백이겠죠. 혹은 리퍼처스, 판매했다가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을 판매할 때 확보한 다음에 이 권한 자체를 파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모든 채권에 대한 이 리퍼처스, 바이백 옵션을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연방 채권 자체가 90일 단기 연방 채권일 경우에만 이 옵션권을 상품으로서 보유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연방 채권을 가지고 연방 채권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주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은 연방 채권에 대한 저당권이 되게 저당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 채권은 내 이름으로 안 왔고 저당권만 갖고 있는 거지. 네. 그런데 이 저당권을 그러면 이 저당권 자체, 그러니까 채권, 저당권에 기초한 채권만 갖고 이 채권이 또 판매로 돌아다니는 모양이야. 근데 채권의 내용이 다시 돈 갚아 하고 집어넣었을 때 7일 만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역환매권. 리버스 리퍼처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거의 다 뭐 캐시나 다름없는 자산을 1대1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죠. 그럼 왜 이런 거였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6.3 대선 공명선거 촉구 국민대회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날 11시입니다. 예, 산업은행 쪽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공명선거도 공명선거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모여가지고 대선 후에는 상권분립 대통령제 헌법 지켜내고 그 다음에 국회 독재에 저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www.123korea.kr 좀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또 문순의 서포터스 www.문수.net
여기도 좀 가입해 주세요. 그럼 지금 좀 이렇게 안면 좀 트고 서로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이렇게 뭔가 좀 추진을 해보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금요일 날 11시 30분 삼각지역 5번 출구 권영샘 사랑의 매를 좀 때리러 가야죠. 예, 여기도 좀 많이 좀 나와 주십시오. 자, 미국 메인스트림 미디어 중에서는 지니어스법이 트럼프 가족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다 라는 식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CBS 뉴스, 암호화폐 업계와 트럼프 패밀리 사이의 커넥션에 대한 의혹이 있는 가운데 상원이 법률을 통과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트럼프가 돈 벌려고 저 고약한 노인네가 이 법 통과시켰을까요? 트럼프 패밀리가 암호화폐 저렇게 갈 거야 라고 떠든 게 꽤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좀 그럼 자기가 공개적으로 떠든 거니까 내부자 거래도 아니지. 대선 캠페인 때부터 떠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취득 시점이 그보다 대규모 취득 시점이 갑자기 그거에 선행해서 한 2, 3주 선행해서 왕창 터졌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으면 내부자 거래 아니거든요. 자기가 공개화시킨 다음에 취득했으면. 내가 재권하면 암호화폐 간다. 이거 트럼프가 글쎄요. 한 6, 7월 달에 이런 게 입장 바꾸지 않았나? 그때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지는 몰라도 법안 자체는 엄청 큰 구상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생태계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구상이에요. 그럼 이거 누가 한 건데? 예, 맨 왼쪽 아저씨, 백악관의 암호화폐 짜르라고 부르는 데이비드 삭스죠. 가운데 아저씨, 무시무시한 아저씨입니다. 네, 페이팔. 그 다음, 그 팔런티어, 그 세계적인 AI, 그 회사, 팔런티어. 거기에 피터 틸.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이거 다 페이팔 커넥션이에요. 이 법안이 추구하고 있는 고정환율 달러 교환 안정코인 및 그 생태계를 위한 법제도. 이거는 페이팔 커넥션의 핵심인 데이비드 삭스, 피터 틸, 일론 머스크 등이 밀어붙이고 있는 혁신이죠. 그중에서 당연히 백악관 암호화폐 짜르 데이비드 삭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들 근데 뭐 단순한 사람들 아닙니다. 돈 엄청 벌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그 전에 살벌한 사람들이요. 이미 30년 전 1995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대학원생이었던가 포스닥이었던가 할 때 철저한 도덕적 보수주의로 중무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쓴 책이 이겁니다. 다양성은 거짓이다. The Diversity Myth. 대학가의 다문화주의와 정치적 획일주의. Multiculturalism and Political Intolerance on Campus. 지금 우리가 좌빨 해체주의,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 해체주의 비판할 때 이거 비판하잖아. 30년 전부터 했다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때 그 충격적인 거냐면 스탠포드대 교수였고 2000년대 초반에 그 아들 부시 정부의 국무장관이기도 한 아주 그 흑인 그 여성이 있어요. 아주 보수적인 사람, 매파로 알려져 있죠. 콘돌리사 라이스. 이 사람이 그때 스탠포드 교수였는데 1990년대 중반에 저 사람들 쓴 책은요. 우리 대학가에서는 그냥 관종이에요. 저런 소리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러고 그냥 까버렸다니까. 나중에 글로벌 군사지정학의 보수라고 꼽힌 인물이 이 두 사람이 청년일 때 쓴 책을 그 시절에 그러니까 당대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사상을 이미 그때 굳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돈을 벌어서 그 사상을 갖고 미국을 손보겠다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커넥션이 무시무시하죠. 즉 지니어스법, 안정코인법을 두고 트럼프 패밀리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따위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는 데이비드 삭스, 피터 틸, 일론 머스크를 두고 저 사람들은요 트럼프의 금고지기예요 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소리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런 법을 추진해 왔을까요? 네. 첫째, 두 마리 토끼를 노려요. 그러니까 달러가 아니지만 달러에 연동하는 암호화폐를 지배적인 암호화폐로 만들므로써 첫째, 미국의 글로벌 금융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달러 가치를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 미국 절대로 강달러 무조건 추구하지 않습니다. 미국 강달러 추구하면요. 경제가 왜곡되죠.
대표적인 게 저거지. 2008년에 그 국제금융위기, 국제금융위기 미국 금융이 무너져가지고 나왔잖아. 리만 브라더스. 그거 나오니까 달러가 그럼 폭락을 해야 돼. 달러가 폭등하잖아. 불안하니까 다 달러 자산 선호해서. 이게 기축통화 프리미엄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요. 수출이 작살나고 제조업이 작살나죠. 그래서 강달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제어된 약달러, 제어된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 그죠, 미국은. 그래서 이 IIF, 그러니까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인가 International Financial 어쩌고 저쩌고 그 연구원, 국제금융연구원 거기서 미 재무장관 스캇 패선트가 최근에 했던 제가 한번 이거 전해드렸었어요. 거기서 보면 강달러, 약달러를 다시 정의한다고요. 한번 보세요. You know, everyone asks me, well, what does the strong dollar mean? And to me, the strong dollar means having the policies in place to the deserved capital flows and have confidence. But it doesn't mean that the price on the Bloomberg screen every day. And 예, 이게 블룸버그 터미널이 이게 뭐냐면요. 미국은 전부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한국 증권거래소 터미널 이렇게 해서 기본 데이터가 공적 기관에서 주어지잖아. 미국은 이런 게 다 사적 기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원자력 안전협회에서 부품들 다 검수해 주는데 그 협회 자체는 국가기관이 아니야. 심지어 미국 표준기관 NIST 그것도 국가기관 아니에요. 법인격은. 심지어는 그 외국인 한테 그러니까 그 영어 능력 시험 보는 토플 국가기관 아니에요. 사설기관이에요. 토플. SAT 우리로 치면은 뭐지? SAT면 우리로 치면 그 수능고사 그거 사설 시험이에요. 미국 교육부가 주관하질 않아. 미국은 전부 이렇게 민간이 한다고 웬만한 걸 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금융회사 증권사 가면 단말을 보고 있어. 숫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단말이 블룸버그 단말이에요. 블룸버그가 그걸로 돈 버는 회사야. 언론으로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 그게 뭐냐면 그 단말에서 지금 달러 가치 얼마, 위안화에 대한 달러 환율 얼마, 이유에 대한 달러 환율 얼마, 그래서 환율을 낮아지면 가치는 올라가는 거잖아. 그거 보고 강달러 좋아요. 이거 강달러 아니다, 이 얘기야. 강달러라는 건 뭐냐? 미국 경제를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는 게 강달러다 이거요. 약달러 가겠다는 얘기라고. 이거 좀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쯤 6, 7월경에 저는 그때 트럼프 이제 막 지지하려고 하고 있을 때 하도 무크라 때 속을 썩이고 극단적 발언에서 제가 반 트럼프 혹은 트럼프 비판 입장이었잖아. 그런데 그때 어떤 그 분이 트럼프 지지하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 이제 자기는 트럼프 지지해서 쭉 지지하고 싶은데 막 주위에서 트럼프가 그 암호화폐 가지고 장난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공격을 하니까 박 대표 저보다 한 10년 위인 분인데 15년 그 트럼프가 암호화폐로 그 장난쳐서 돈 벌려고 한다는 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제가 그때 말했지 작년 여름에 원장님 제가 트럼프 요새 좀 비판적으로 비판하지만 그거 트럼프 개인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때 이 얘기했어요 벌써. 이거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달러가 아니지만 달러에 연동하는 암호화폐를 미국이 장악함으로써 저런 암호화폐 발행기관, 암호화폐 거래기관, 아까 거래기관은 이제 아까 말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발행기관은 암호화폐 찍어내는 기관. 그 다음 마지막에 암호화폐 게이트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암호화폐를 달러로 바꿔주는 기관. 이런 데들이 전 세계에 법인 등록하면 어디다 등록하고 그 법인의 자본은 어디에서 동원되겠냐고. 미국에 등록하고 미국 법인이고 미국 자본이에요. 그럼으로써 미국의 글로벌 금융 지배력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 가치를 약화시킬 수가 있다고요. 달러를 막 밀어올리는 그 메커니즘을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때도 그 말씀 드렸어. 달러 가치 약화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저거.
미국이 기축 통화여 갖고 달러가 저 터무니없이 밀어올리는 그 압력이 있습니다. 달러같이 밀어올리기 압력을 제어하기 위한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약달러인데 기축 통화가 약달러 가게 되면 글로벌 금융 지배력 떨어지잖아. 근데 약달러로 가는데 금융 지배력은 더 강화돼. 왜냐? 암호화폐에 대한 지배력이 있으니까. 지금 그 게임이라고 이게. 두 번째, 5가지 파생 효과를 노립니다. 일단 인플레를 살살 계속할 수 있어. 왜냐? 달러가 약세니까. 달러가 약세면 수입 물가가 높아지죠. 제어된 인플레이션이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수출 경쟁력도 있지. 달러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제조업도 진흥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미 국채 발행을 할 때 이자율 상승 압력이 있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완화돼요. 또 미 국채를 상환할 때 재정 압박 압력이 있거든. 이것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자율 상승 압력이냐?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 그러는데 금융시장에서 정부가 돈을 빨아먹으니까 민간에 쓸 돈이 말라버리잖아.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죠. 근데 저런 식으로 말하자면 M이라고 경제학에서 M이라고 하는 통화량 자체가 버추얼 통화량이 생기니까 통화량 자체가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폐가 2쪽이 되는 게 아니라 폐가 6쪽이 돼가지고 우리 폐활량이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국채 발행을 할 때 이자율이 상승하는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도 상당히 완화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국채를 상환할 때 아니 평균 연 인플레이션이 3.5%야. 그런데 이자율은 2.5%였어. 그럼 실은 마이너스 이자율 갖고 쓴 거잖아. 마이너스 1% 갖고 쓴 거 아니에요. 100원 빌려 갖고 해마다 지날 때마다 갚아야 될 돈이 말하자면 97원 됐다가 94원 됐다가 90원 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상환 재정 압박이 완화되죠. 누적 효과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하지. 그러면 이런 법은 이게 말하자면 인류가 금을 어느 지역, 어느 국가로 가나 다 통용되는 국제 커런시로 사용했던 발명, 혹은 그런 제도가 통용된 거 수천 년 된 건데, 혹은 최근에 1945년 2차 세계대전 직후 브레튼 우드 체제 들어오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 체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미국 주도로. 그게 팍스 아메리카나의 경제적 얼굴의 핵심이거든. 경제적 측면에. 이거 이상 가는 이거 지금 변화예요.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았던 굉장히 유연한 가상의 화폐가 법률에 의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축통화와 1:1 교환 체제가 보장이 되는 제도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거 좀 살벌한 겁니다. 무지하게 살벌한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친중 반미 대통령이 집권한다는 건 자살 확정이죠. 혹은 상당히 대가를 치러야지. 반면 한미동맹 대통령이 집권하면 엄청난 기회가 되죠. 저는 이제 좀 시니컬하게 표현하면 친중 반미 오더라도 나라는 안 망한다. 아니 본가인 중국이 망했고 본가인 미국의 중국 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이 망했는데 시들이 용 빼는 재주 있냐. 그러나 워낙 엄청난 변화가 몰아닥치고 있는 상황이고 신냉전이 나날이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통령 잘못 뽑으면 뼈가 서너 군데 부러지고 배가 갈라지고 내장이 좀 쏟아질 거다. 굉장히 혹독한 대가를 치를 거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라는 안 망할 거다. 그러니까 마음 단디 드시고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시는 후보를 위해서 뛰십시오.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